전 세계가 한국 여자 컬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반칙 아니냐? 외모로 국가대표를 뽑는 거냐는 농담이 아닙니다. 일본 최대 포털 야후 재팬에서 한국 컬링 관련 기사가 조회수 1위를 찍었습니다. 비주얼이 너무 강력하다. K-팝 걸그룹 같다. 앞으로 30년간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겠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의 7대5로 지고 난 직후의 일본 팬들입니다. 자기 나라가 졌는데 이긴 나라 선수들의 팬클럽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는 이 이야기의 트리거일 뿐이고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 팀 오지는 지금 이 순간 일본을 꺾고 중국을 꺾고 4승 2패 공동 2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것은 한국 컬링 역사상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 바로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대 교체의 잔혹함을 이겨낸 자들의 서사이고 8년 전 은메달의 한을 물려받은 자들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2018년을 기억하십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영미 하며 소리 지르던 그 여자들. 팀킴, 안경 선배 김은정을 필두로 한 강릉시청 여자 컬링팀은 대한민국을 컬링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예선 8승 1패, 준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결승에 진출, 스웨덴에 아쉽게 패해 은메달. 하지만 그 은메달은 대한민국에게 컬링이라는 종목의 존재 자체를 각인시킨 역사적인 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메달은 은메달일 뿐이었습니다.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컬링은 올림픽에서 단 한 번도 정상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평창의 열기가 식고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팀킴은 예선 탈락의 쓴맛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컬링 열풍은 끝났다고. 그런데 그 사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를 갈고 있던 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청. 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혜은, 핍스 설혜지. 이름과 별명이 모두 지로 끝나서 오지라는 별칭이 붙은 5명의 여자들입니다. 설혜은 선수는 이름에 지가 없지만 별명으로 돼지, 자라지 같은 것을 붙여가며 5명의 지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유쾌함이 이 팀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유쾌함 뒤에는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스킵 김은지는 2014년 소치 올림픽에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막내였던 그녀는 12년이 지난 지금 팀의 맏언니가 됐습니다. 그녀가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김은지와 30대 중반의 김은지는 멘탈적으로 더 많이 강해졌다. 12년이라는 시간, 그 세월 동안 올림픽 무대를 밟기 위해 얼마나 이를 갈았을지 숫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쌍둥이 자매 설혜은과 설혜지는 의정부 송년고 선후배이자 팀의 심장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 인생에서 한 번쯤은 꿈꿔온 순간이고 그 순간에 가장 좋아하는 팀원들과 함께 일어설 수 있어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이 팀이 팀킴을 밀어내는 과정은 냉혹했습니다. 2025 한국 컬링 선수권 대회 팀킴 강릉시청은 예선 4위에 그친 뒤 3위 결정전에서 패하며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평창의 영웅들은 무대에서 내려왔고 새로운 영웅들이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걸 세대교체라는 말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복싱으로 치면 챔피언 벨트를 건 타이틀 매치와 같습니다. 팀킴은 자신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버텼고 오지는 정면 승부로 그 자리를 빼앗은 겁니다. 패배한 쪽도 승리한 쪽도 정정당당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컬링의 저력입니다. 투명한 선발 체계, 실력만으로 국가대표를 뽑는 시스템. 이게 없었다면 오늘의 오지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밀라노 올림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10개 팀이 출전합니다. 모든 팀이 한 번씩 맞붙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예선을 치르고 상위 4개 팀만이 준결승에 올라 토너먼트로 메달 색깔을 가립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생존이 걸린 싸움입니다. 한국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차전 미국 4대8 패배. 불안한 출발이었습니다. 빙질 적응이 관건이 될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코르티나 경기장의 빙질은 매 경기마다 변화가 심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2022 베이징 올림픽 때와 같은 아이스 메이커가 관리하고 있었고 그때도 애를 먹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는 팀이었다면 세계 랭킹 3위가 아닙니다. 2차전 이탈리아 7대2 승리, 3차전 영국 9대3 승리, 2연승으로 리듬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4차전 덴마크에 3대6으로 패하며 다시 위기, 2승 2패,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차전, 운명의 한일전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한일전이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컬링에서 한일전은 단순한 한 경기가 아닙니다. 2018년 평창에서 팀킴이 준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그 순간부터 컬링 한일전은 동계올림픽의 빅이벤트가 됐습니다. 양국 컬링 팬들에게 이건 자존심 싸움입니다. 2025년 2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팀 오지는 일본을 포함해 10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0전 전승. 이 숫자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예선 8경기, 준결승, 결승.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결승에서 중국을 7대2로 압도했습니다. 18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 팀이 올림픽 무대에서 일본과 다시 만난 겁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초반 엔드를 블랭크로 가져갔습니다. 블랭크란 양팀 모두 득점 없이 엔드를 마치는 것입니다. 축구로 치면 전반전에 점유율을 높이면서 상대의 체력을 뺏는 전략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후공의 2점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컬링에서 후공은 마지막 돌을 던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지막 한 수를 쥐고 있는 자가 전장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한국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톤 하나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2개씩 밀어내는 더블 테이크아웃으로 일본의 진영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건 정밀 폭격입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각도와 힘 조절이 필요한 세계 최정상급 샷입니다. 결과 7대5점 한국의 완승. 그리고 경기 직후 벌어진 일이 놀라웠습니다. 일본 야후 재팬에서 한국 컬링 관련 기사가 조회수 1위를 찍었습니다. 일본 매체 다이제스트는 사실상 한국팀의 팬클럽을 자처하는 수준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완전 미녀 군단이다. 비주얼이 너무 강력하다. 예쁜데다 실력까지 좋으니 당해낼 수가 없다. K-팝 걸그룹 같다. 앞으로 최소 30년간은 한국 컬링을 이길 수 없겠다. 자기 나라가 졌는데 이긴 나라 선수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이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실력과 매력, 두 가지를 동시에 장악한 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일본 이긴 건 알겠는데 금메달은 가능한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6차전, 중국전. 이 경기를 보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건 올림픽 역사에 남을 만한 드라마였습니다. 한국은 초반부터 압도했습니다. 1엔드와 2엔드를 전략적으로 블랭크 처리한 뒤 3엔드에서 중국 스킵 왕위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은지가 침착하게 드로우를 성공시키며 단번에 3점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5엔드. 여기서 한국은 폭발합니다. 김수지의 샷이 중국 스톤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하우스 안쪽에 한국 스톤만 남은 상황에서 중국이 또 실수. 한국은 무려 4점을 뽑아냅니다. 7대2점. 5점 차. 보통이라면 여기서 승부는 끝났다고 봅니다. 축구로 치면 전반 30분에 4대0으로 앞서는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6엔드 3점, 7엔드 스틸 1점, 7대6까지 쫓아옵니다. 한국이 8엔드에서 한 점을 보태 8대6으로 다시 벌렸지만 9엔드에서 중국이 대거 3점을 가져갑니다. 8대9점 역전당했습니다.
5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10엔드를 앞두고 한 점 뒤지는 상황.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입니다. 보통 팀이라면 여기서 멘탈이 무너집니다. 7대2에서 8대 9점. 이건 심리적으로 괴멸에 가까운 타격입니다. 하지만 이 팀은 보통 팀이 아닙니다. 마지막 10엔드.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서드 김민지. 별명 도파민지. 이 경기에서 김민지의 테이크아웃 성공률은 92%였습니다. 10번 던지면 9번 이상 상대 스톤을 정확히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이건 로봇 수준의 정확도입니다. 김민지의 샷이 중국 스톤을 밀어내고 한국 스톤을 하우스 중앙에 보냅니다. 제역전의 발판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톤, 스킵 김은지. 모든 것이 이 한 수에 달렸습니다. 침착하게, 부드럽게, 정확하게. 성공, 2점 획득, 10대 9점, 제역전승. 경기가 끝난 직후 김은지가 세배를 하듯 엎드렸습니다. 설 연휴 기간이었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여유, 이 멘탈. 8대9에서 역전당한 직후의 마지막 엔드에서 2점을 뽑아내고 세배 세리머니를 할 수 있는 심장. 이게 세계 랭킹 3위의 격입니다. 김은지는 경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전을 당해서 솔직히 긴장이 너무 많이 되기는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잘 팀원들이 다 이겨내고 2점을 따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팀원들끼리 지고 있을 때 어떻게 2점을 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했고 뭐가 안 좋았는지도 소통을 많이 해서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소통. 이 팀의 비밀 병기는 특정 선수의 천재적 기량이 아닙니다. 5명이 하나의 뇌처럼 움직이는 팀워크입니다. 이 팀워크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팀 오지는 경기가 시작될 때마다 독특한 구호를 외칩니다. 짜요가 아닙니다. 즐겨라. Have fun. 올림픽이라는 극한의 압박 속에서 이 팀은 즐기는 것을 구호로 삼았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심리학에서 수행불안 퍼포먼스 앵자이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큰 무대일수록 긴장이 높아지고 긴장이 높아질수록 실력 발휘가 떨어집니다. 올림픽은 이 수행불안이 극대화되는 무대입니다. 4년을 준비한 단 한 번의 기회, 국가의 기대, 수천만 시청자의 시선. 이런 상황에서 즐겨라를 외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압박을 수천 번 시뮬레이션하고 극복한 팀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건 여유가 아닙니다. 극한의 훈련이 만들어낸 무의식적 자신감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2023년 범대륙 컬링 선수권대회 우승. 한국 최초. 같은 해 그랜드슬램 우승. 역시 한국 최초. 2025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10전 전승 금메달. 2025년 세계선수권대회 4위. 2025년 범대륙 선수권대회 동메달. 4회 연속 시상대. 이 팀은 최초라는 단어를 수집하는 팀입니다. 설혜은 선수가 직접 말했습니다. 최초를 좋아해요. 이 한마디에 이 팀의 DNA가 압축돼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라운드 로빈 6경기 소화. 한국은 4승 2패, 스위스, 미국과 함께 공동 2위입니다. 1위는 6전 전승의 스웨덴, 한 단계 아래의 3승 3패의 캐나다와 덴마크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상위 4팀만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한국에게 남은 경기는 3경기. 상대는 세계 랭킹 1위 스위스, 6전 전승 스웨덴, 그리고 강호 캐나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남은 3경기가 전부 강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팀이 지금까지 쉬운 길을 걸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팀킴을 정면 승부로 이기고 국가대표가 됐고 아시안게임에서 10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땄고 올림픽에서 일본을 꺾고 중국에 역전당했다가 다시 뒤집었습니다. 이 팀의 서사는 처음부터 역전이었습니다. 스킵 김은지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당연히 저는 메달을 딸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게 금메달이라고 믿습니다.
단호한 어조. 12년간의 이를 갈기가 만들어낸 확신. 물론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중국전에서 보여준 후반 흔들림은 분명 약점입니다. 7대2에서 8대9까지 역전을 허용한 것은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스위스와 캐나다는 그런 빈틈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팀입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준결승에서 캐나다에 연장전 끝에 한 점 차로 패한 경험이 있고 스위스에는 오전 전승 행진이 꺾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팀은 위기에서 무너지는 팀이 아니라 위기에서 대화하는 팀입니다. 역전당했을 때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2점을 딸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결론을 실행에 옮기는 기술이 있는 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평창 팀킴은 은메달을 따고 대한민국에 컬링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금메달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2026년 밀라노 팀 오지는 그 은메달의 한을 물려받은 팀입니다. 평창의 유산 위에 서 있지만 평창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팀킴을 넘어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를 좋아해요. 한국 컬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이 5명의 지가 가진 꿈입니다. 일본 팬들은 그녀들의 미소에 반했고 중국은 그녀들의 집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은 건 스위스와 스웨덴과 캐나다입니다. 세계 최강의 벽. 하지만 이 팀은 벽을 만날 때마다 즐겨라를 외치며 웃는 팀입니다. 실력은 훈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략은 분석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전당한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심장은 함께 이를 갈아온 시간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팀 오지의 금빛 역전극.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세계 랭킹 1위 스위스전. 대한민국의 빙판 위 전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이 팀이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팀 오지의 남은 여정을 끝까지 함께 응원합시다.